한국은 CNN 21. 안녕하십니까, 이정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차로 완화가 돼서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하시죠? 네,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 거리두기를 해야 할 마음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주제는 욕망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옛날에 한 농부에게 왕이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농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신 전력껏 뛰기 시작하죠. 그런데 온 힘을 다 써버린 나머지 처음 출발했던 그 출발점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흥부한 놀부를 보면 이 놀부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덧 성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욕심, 욕망, 탐심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되고 부담스러움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마음 다스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 욕망이 흘러가는 마음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야발, 요발, 두발가인. 이들은 직업이 목축이었거든요. 야발이 큰아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고 동생들은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을 하죠. 바로 이 야발은 목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발은 형님에 의해서 무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좋은 옷을 입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더 이상 만족이 안 됐어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님은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 좀 사람이 좀 고상해야지.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소금이나 퉁소나 하프나 플룻 같은 악기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게 문화적인 욕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스포츠, 개인 유튜버, 엔터테인먼트 이런 모든 활동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두발가인은 이런 문화적인 욕구로도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또 사냥을 한다던가 더 짜릿하고 쾌감 있고 그런 자극적인 욕구를 따라가게 되죠. 이게 바로 자극적인 욕구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커다란 집에 살고 멋진 외제차를 돌리고 멋진 예쁜 옷을 입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삶은 그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구는 어떤가요? 자, 똑같이 욕구도 흘러가면 좋은데 이 욕구는 이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훨씬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극적이고 사납게 변하는 거죠. 그런 결국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이런 끊임없는 욕구의 성장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마음에 병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이 이 생명의 세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와 풍요가 만족이 안 되는 세계가 마음의 영역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감정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평생을 사춘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콩 해양 사건도 예를 들 수 있겠죠. 또한
타인과의 마음이 연결이 없거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마음의 연결이 안 될 때 우울증이 오고 또 죽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21세기는 우리는 이제는 마음의 병으로 이전을 했고 요즘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국 대회에 많은 세계인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정신적인 선진국으로 우리가 발돋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도시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만 들면 시골로 가자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싫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골길이 정감 있고 또 나무들이 쭉 늘어선 도로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 힐링이 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데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일부가 돼서 살아온 아주 훌륭한 민족이 있는데요. 바로 원주민들입니다. 아메리칸 원주민들인데 이 인디언들은 이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터득해온 정신적인 세계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통찰력과 또 그들 인디언들이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특유의 직관과 깊이 있는 성찰을 삶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자면 그들은 야생에서 의식주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맹수나 적들의 공격이 끊임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특히 소리를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저녁에도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겨울에는 아주 차를 내는 듯한 추위와 혹독한 그런 기후가 이어지면서 이들이 양식이 풍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2끼 먹는 게 예사였고요. 어쩔 때는 작은 새의 날개, 그 날개 하나로 가족들이 하루를 버텨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대자연에 감사했죠. 춘궁기가 됐을 때도 노인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자신은 굶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풍족할 때도 그 음식을 수시로 했어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 훈련들을 끊임없이 그들은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은 물론 없었죠. 교과서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훌륭하신 추장님들의 이야기라던가 조상님들의 이야기, 부족의 전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암기하게 하고 또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큰 강을 헤엄을 쳐서 이렇게 큰 강을 건너게 하는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강인한 정신력을 심어주었던 거죠. 그래서 인디언들은 이 땅이 동물이나 모든 인간들에게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땅과 물과 공기는 하나님께 빌려 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동물이나 또 인간들이 또 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나무를 벨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야 미안해. 내가 너를 벨 텐데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내 몸이 썩어서 거름이 되어줄 거야. 너희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무를 베었고요. 또 인디언들의 생계수단인 버팔로를 잡을 경우에는 버팔로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거야. 너희 후손들이 그걸 먹고 자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인디언들은 이처럼 그들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아메리카 땅을 지키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유럽에서 유럽인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미국의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이 인디언 땅을 강제 매입을 지시를 합니다. 그때 시대에 인디언들은 활을 가지고 있었고 백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았죠. 결국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디언들 부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추장이, 유명한 추장이 있는데 시애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고력이 굉장히 깊은 지도자였어요.
자기들의 사랑하는 땅과 또 이 땅을 빼앗기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긴 장문의 편지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는데요. 아주 장문이지만 잠깐 짧게 간추려 보자면, 당신들과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아들들이며 누구 하나 뜻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과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공귀한 물은 우리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팔 수 있는가? 만물은 한 가족처럼 서로 맺어져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없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이 편지를 읽고 난 대통령은 엄청 감동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의 한 도시를 시애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노자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오려면 백성이 평화로워야 된다. 백성이 평화롭게 살려면 부족들 간에 싸움이 없어야 된다. 부족들 간의 싸움이 없으려면 이웃들 간에 분란이 없어야 된다. 이웃들 간의 분란이 그치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각자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최고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창조주께 향심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걷기를 한다던가, 감사일기를 적는다던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들도 좋겠죠. 저는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다스리는 최고의 수련으로 이렇게 꼽아드리고 싶은데요. 복잡한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또 삶의 의미도 찾게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때 삶의 의미도 알게 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연함도 강화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